누르자마자 얼굴. 정말 너도 대단하다. 정말 카메라 씹어 먹는다. 알겠어요. 아이.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NTV 김민정. 윤경입니다. 네. KNTV 김민정 괜찮았죠? 네. 멋져요. 네네네. 오늘 다룰 주제가 조금 네. 사뭇 날카로울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경쾌하게 시작해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딱. 늘 동상이몽이에요. 아니, 이게 합이 맞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자, 오늘은 또 요즘 세간에 그쵸.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약간은 예민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보려고 해요. 왜 최근에 가수 이 아이돌 그룹의 아이린 갑질 논란이 지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연예인들이 이 일부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들이 이전에도 소소하게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이렇게까지 사회 전반에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지 과연 또 이 세계의 흠뻑 패션계의 화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또 우리 김 대표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또 할 이야기들을 많은 할 얘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조금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어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일단 우리 쪽은 너무 아시겠지만 기자님. 저는 잘 모르죠. 치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나는 살짝. 사실은 우리 쪽 업계에서 제일 많이 타이틀로 사용되는 게 누구의 관계자에 따르면, 맞아요. 네, 누구의 지인에 따르면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익명성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익명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리얼리티 쇼나 드라마에서 연예인 컨셉의 분들이 엄청 많이들 나오고 있어서 너무 아시겠지만 한 명의 연예인이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텝과 사람들이 서로 조력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접촉에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태도로 일관하였거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씩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논란 정도인 거지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대중의 접점까지 간 적은 정말 이번이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많이들 이 업계 안에서는 도는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누가 뭐 촬영장에서 뭐 어땠다더라, 화를 냈다더라, 성질을 부렸다더라, 하인 취급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들었었던 경우가 아니고요. 심지어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명은 거론할 수 없어요. 그 눈이 아련해지네요. 네, 유가 화보라고 하죠. 연예인들한테 비용을 어느 정도 주고 그 비용에 합당하게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화보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패션지에서들 많이 하는 8피짜리 네,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활동들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선글라스 업체들이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선글라스 화보 촬영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원래 또 선글라스라는 게 또 핫한 착용한, 스타들이 딱 써주면 바로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착용한 컷들을 다들 궁금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선글라스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연예인분께서 선글라스 유가 화보 촬영장에 와서 본인이 선글라스를 쓸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아니 대체 왜? 모르겠어. 자긴 눈이 매력 포인트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선글라스 뭐야? 쓰면은 노안인데 자기한테 자꾸 선글라스를 씌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쓰면 얼굴이 노안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기 싫다. 네. 선글라스 광고 촬영 현장에 와서. 네, 그러니까 놀랍네. 저는 너무 이게 신기했던 게 아니 저희가 신비주의처럼 무슨 촬영을 할지 맞춰보세요라고 섭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전에 시안이라는 것도 보내요. 약간 그치, 이런 그치. 포즈로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선글라스를
눈을 끼고 아련하게 어느 쪽을 바라봐 주세요. 풀샷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 컷은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얼굴 클로즈업 컷도 한두 컷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스토리보드처럼 만들어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다 오케이를 했고 계약서까지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장에 오시더니 선글라스 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걸 못 보셨나? 본인은?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매니지먼트사에 있는 PD분들 정도만 받아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겐 전달을 안 했나?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정리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게 그치. 온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시간들을 다 할애해서 레디를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실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신 거죠. 게다가 돈도 돈이고 노력도 노력이고 맞아요. 그 한 번 촬영에 이걸 모두 다 쏟아 붓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근데 그랬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본인의 뭔가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어요. 어디 들어가서? 네. 근데 진짜로 선글라스 쓴 모습이 별로였어? 아니요. 그냥 예뻤는데 네. 여자인가요? 이니셜만 하나 얘기해줘라. 여자예요. 이니셜 하나만 끝. 여자예요, 여자. 끝. 근데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너무 믿고 있으니까 그 신념에 그냥 빠져서 남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 안 그래서 썼어? 그 2시간 정도를 시간을 좀 가지시고 매니지먼트 사이에 막 팀장님 이런 분들이 날라오셨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정말 아이러니했었던 건 그럼 그 팀장님은 처음부터 오실 수 없었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최대한 또 설득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그 장소에 대한 렌탈비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하염없이 그냥 다 대기를 하는 그런 뭔 상황이 일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나와서 화보 촬영을 하실 때 조용하면 또 싫어하세요. 예뻐요! 이렇게 막 어쩌면 좋아 막 이러니까 정말 누구님 하시는구나 막 이런 걸 들릴랑 말랑. 왜냐면 너무 대놓고 하면은 지금 먹이나 뭐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네, 그런 식의 모든 감정 노동을 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김민정님 지금 눈에 미움이 독이 나오고 있는 아니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런 지금. 대접을 받으면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시간이나 이 사람들의 뭐 노력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그래. 딱 전달되거든요. I don't care. 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저도 경험을 했고 너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가 광고를 촬영해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걸 잡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 광고 그 모델님께서 저는 레인보우가 안 어울려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들 망연자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맞죠. 그치. 그런 생각이면은 이거를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약을 해놓고 와서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답답하더라.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또 대기실로 들어가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을 호출하죠. 미쳐버리겠다. 네.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은 뭐래? 아니, 또 뭐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화는 나지만 또 빨리 이걸 추스려서 어쨌든 해결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달래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뭡니까? 네. 그런 현장들은 연예인의 갑질일 수도 있는데 매니지먼트의 무능함? 무책임이지. 네, 그죠? 무능함도 맞아. 결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맞는 것 많아요.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자기 소속 아티스트가 잘할 수 있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요. 됐다던가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기흐름의 일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식의 무례함,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높이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애티튜드?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광고랑 연관된 화보는 아니었지만 취재를 위해서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 뒤에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 매니지먼트사와 기획사와 그 소속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뭐 흔들어 몸을 계속. 초점이 안 나오게. 그래서 왜 저래 하고 그 상황에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건 이 사람이 이걸 하기 싫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뭐예요? 찾아간 취재진이라든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스태프들은 시간 날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일을 빨리 잘 이 사람을 설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지 맙시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안타깝네요. 네, 너무 많아요. 요번에 사실 그 나왔었던 내용들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된 이유는 물론 이 SNS에 올린 거를 기자분들이 먼저 퍼와서 온라인으로 뉴스화됐었기 때문에도 힘이 있지만 문제는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사람들이 그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같이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힘이 세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아이린 관련돼서 나온 것들 기사들 쭉 포스팅된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 나는 그 스타일리스트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리포스팅을 한다.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같이 업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약간이라도 모아준다라는 얘기는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여기 이것도 있네요. 이 국내 포토그래퍼 탑 오브 탑인 홍땡땡 포토그래퍼 씨까지도 응원합니다. 네. 라는 댓글을 남기셨다고. 근데 이분 왜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싹쓸이 사진 찍으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거 너무나 나도 알고 있고 이거 지지해. 이거 고쳐야 돼 라는 일이라는 걸 어필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람의 일이어가지고 가끔 연예인들에 대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 얘기 나누다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 참 착해, 되게 나이스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걔랑 정말, 다시는 일하지 싶지 않아. 않겠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감정 노동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의 업종이라고 봐요. 연예인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즐겁지 않아도 즐거운 척을 계속해야 되고 우울한 역할로 맡고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계속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들이 되게 밖으로 금방 드러나는 성향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거나 조금 여유로울 때 만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와, 이런 연예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엄청 호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다 이럴 만한 그런 연예인들을 만나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나랑은 좀 다른가? 라는 느낌을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눈에 일단 약간 선망의 눈 같은 걸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했다. 어머, 그냥 지나가도 내가 비킬 마음이었는데 저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막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업무였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뭐 선글라스를 쓸 수 없네. 이 옷은 나랑 안 어울리네. 안 찍지 않겠네. 뭐 소파의 편안함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막 이러는데 저는 곧 죽어도 섰으면 좋겠는데 이 옷의 핏이 좀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눈다.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죠. 기분 나쁘지. 그리고 뭐 심지어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면 다른 스태프한테 막 개욕을 해. 그럼 거기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다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분위기 자체가 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렇게 살얼음판 걷는 그거를 쫙 만들어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스태프들의 감정과 기운의 흐름이 완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컨디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뭐 기억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기로 돌아가면 이 아이린님의 이슈는 결국 여러 명이 동조를 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그런 애티튜드로 업무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좀 연예인 분들도 약간 더 예민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번 에피소드들을 보고. 옛날에야 정말 뉴스에 나오고 뭐 온라인 뉴스에 어느 정도 떠야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매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연예인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한 번쯤은 좀 컨트롤링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처럼 보호되는 세상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모든 스타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러다 보면 나뉘잖아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다 평판이 좋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걔는 탑이긴 해서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참 힘들어.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사실 프로의식의 부재가 아닌가 저도 하는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좀 들어요.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관계를 좀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고 일에 좀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주인공인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난 안 할래. 이거는 너무 프로답지 못한 맞아요. 모습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그래서 조심한다기보단 사실 기본적으로라도 네. 좀 기본적인 자질을 네,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사회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너무 어린 나이서부터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뛰어들면 사회성이 조금씩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도 하고 심지어 이쪽 바닥에서 뭐 어떤 친구가 엄청 착해. 그러면 뜨지는 못하겠다라는 속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뜨려면 더 못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옛날 매니지먼트 같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그래서 못 떴나?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정답이야라고 느꼈었던 워딩은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자기의 인성 부족을 마치 아티스트의 예민함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제는 그런 아티스트의 예민함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들은 금방 대중들한테 티가 나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돼요. 거기 하나 덧붙이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만에 열광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췄는지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들 자체도 뭐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꾸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 태도들 이런 거를 갖춰야만 또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도 몇 회차 계속 K-팝, K-패션, K-컬처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K-문화에 대한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매번 다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아 쪽도 그렇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냥 뭐 저 동양 나라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슈니까 트렌드니까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이런 이슈들을 엄청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역시 공장에서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폐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상태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자기 안에 있는 아티스트의 감성을 잘 만들어서 대중들하고 좋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뿜뿜 해주시는 게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일부에 맞아요. 제한된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고 더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걸 계기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계기에서 시청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아마 그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티스트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 같은 것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요번에는 저희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진지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진지한 이슈인 것 같아. 왜냐하면 꿈이 아이돌이거나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묻고 넘어간다면 내가 1등만 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탑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는 사실. 맞아요. 너 내려오기만 하면 해봐라. 너 그럼 내가 상종 안 할 거다. 맞아요. 근데 그걸 몰라. 몰라도 될 수도 있어. 네. 연예인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네. 세상 필요 없는 게 그래. 재벌과 연예인 걱정이라 할 거는 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느낀 바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 그래, 이렇게 어렵지 무거웠어. 않은 얘기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건강하게